자, 유전 파트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다, 이게. 여기까지 하면은 문제가 내용적으로는 다 끝나요. 자,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자, 일단은 개념 자체를 오늘 첫 수업하는 거니까 문제풀이 스킬과보다는 기본 개념으로 갑니다. 자, 돌연변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염색체, 수가 이상한 돌연변이에요. 두 번째는 염색체, 구조가 이상하다. 뭔가 생긴 게 이상한 거야, 생긴 게. 세 번째는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에요. 자, 여기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고 문제 많이 나오는 건 1번입니다. 숫자가 이상한 거예요. 대신에 쌤, 돌연변이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돌연변이에요? 그것도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한 돌연변이야, 얘가. 하지만 얘랑 얘도 문제가 나오긴 하니까 빈도수는 얘가 거의 90%입니다. 얘는 거의 없어요. 특히 얘는 안 나와, 거의. 그래서 밑에 거 먼저 하고 나중에 얘입니다. 자,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얘는 우리가 아는 DNA에 염기 서열이 뭔가 잘못된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우리가 아는 게 DNA가 이렇게 있고, 유전 파트 첫 시간 할 때 수업했을 거야. DNA가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거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면은 얘를 뭐라 불렀냐? 이거 자체를 뭐라 불렀어? 뉴클레오솜. 이 뉴클레오솜이 좀 축소시키면 실타래처럼 풀어져 있는 모양이 된댔죠? 얘가 뭐였냐? 염색사. 얘가 완벽하게 꼬이면은 이게 뭐라 한다고? 얘가 염색체라고 한다고. 그럼 봐봐. 이거는 모든 유전자의 총집합이에요, 이건. 이거 하나가 없던가 많은 게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야. 이러면 이게 훨씬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여기에 있는 ATGC의 염기 하나가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염기 하나만 바뀌어도 돌연변이가 나오긴 합니다. 그걸 통합과학 때 배웠어. 뭐라고? 통합과학 때 배운 돌연변이 뭐 배웠냐? 너 솔직히 얘기해. 고1 안 다녔지? 통합과학 때 배운 그거 남모양 촉결 빈혈증 이런 거잖아. 알비노증 이런 거. 이게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야. 결국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한 글자씩 외웁니다. 난낭알페온. 난낭알페온 이렇게 외워. 낫이 지금 한 거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게 낭섬섬유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알비노증 얘는 알죠? 모든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파괴돼 가지고 모든 털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막 백발해. 이 새끼는 눈깔도 니네 동양인과 서양인 보면 서양인은 금발에 파란 눈을 갖잖아. 걔네들이 좋은 게 아니야.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겁니다. 동양인은 멜라닌 색소가 아주 많아. 그래서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가 된 거야. 그럼 멜라닌 색소가 없어. 그러면 흰색 머리에 흰색 눈깔이 나와?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그 눈깔이 빨간색입니다. 알비노 걸린 사람은 눈깔 빨간색이에요. 아무튼 이런 사람이 있고 페닐케톤요증 이런 게 있어요. 요 사람은 페닐알라닌이라는 효소를 분해하는 유전자가 결실됩니다. 그래서 나오고 헌팅턴 무도병 이런 게 있거든. 자, 일단은 개념만 알면 돼요. 이거는 많이 어렵게 안 나와. 유전자 하나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돌연변이화 된 거야. 대신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항상 요게 나옵니다. 핵형 분석해 가지고 확인이 되니? 이렇게 물어봐요. 핵형 분석이 뭐 하는 거냐? 안 보인 거 있어? 헌팅턴 무도병이야. 그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처음 걸렸는데 그 무도회장에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 이 사람은 염기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본인은 제대로 걸으려고 하는데
다리의 신경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다리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무도회장 간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말을 이렇게 진짜 지어놨어. 아무튼 이 유전자 이상 돌면이요. 핵형 분석은 뭐 하는 거냐? 모든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를 현미경으로 직접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봐봐. 유전자 하나가 잘못된 거야. 그럼 염색체의 모양이나 크기가 정상처럼 보이냐? 잘못돼 보이냐? 정상이에요. 결론.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돼요. 그럼 뭘로 확인하냐? 당연히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얘로만 확인이 돼요. 자, 너네들도 이제 뭐 성인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애를 임신해가지고 이 임신한 애가 정상인지 안 정상인지 궁금하잖아. 분석합니다, 이제. 핵형 분석은 존나 싸요. 나라에서 지원도 돼.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싼데 유전자 검사를 안 하면 이 병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 애인데 너네 애를 막 한 70명 정도 낳을 거야? 그 중에 한 명 잘못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한 명 낳을 거, 두 명 낳을 건데 그럼 당연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잖아. 유전자 검사를 거의 지금은 다 합니다. 모두. 근데 문제가 이거야. 자, 1번은 염색체 수가 이상한 거야. 자, 인간이라면 몇 N이 몇 개의 염색체를 갖냐? 2N이 46개의 염색체를 가져. 그거보다 한 개가 많던가 적은 겁니다. 당연히 핵형 분석으로 그대로 알지. 보겠다는 건데 다 보여. 문제. 유전자 검사하면 보일까 안 보일까? 당연히 보여요. 훨씬 정밀한 검사야. 즉 유전자 검사는 다 돼. 핵형 분석은 얘는 안 돼. 요렇게 말면 돼. 자, 2번 갑시다. 염색체 구조 이상. 1번 좀 이따 합니다. 염색체 구조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정상이 이렇게 생긴 염색체를 합시다. 구조 이상 첫 번째, 결실입니다. 결실이니까 뭐겠냐? 조금 깎인 거예요. 이렇게 보입니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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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염색체가 감수 분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위에가 좀 잘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염색체 구조 이상 돌연변이야. 두 번째 중복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유전자를 한번 써볼게요. 대립 유전자를. 대소, 대소 이렇게 일단 이따 칩시다. 그럼 얘는 요거가 잘린 겁니다. A가 없는 거야. 유전자가 하나 없어요. 그 밑에 건 다 있어. 근데 중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예요. 요렇게 생긴 거야. 뭐냐? 여기 라지 A, 라지 B, 라지 D 그대로 있는데 스몰 a가 두 번 들어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중복되는 거예요. 여긴 그대로고. 이렇게 한 개가 더 많거나 한 개가 적어질 때를 결실되었다, 중복되었답니다. 3번 역위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역위 한 다음에 전좌라는 걸 할 건데 역위든 전좌든 바뀌는 겁니다. 유전자가 바뀌는 거야. 근데 역위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는 A, B, D가 그대로 있을 때 얘는 여기가 A인데 여기가 D고 여기가 B래. 스몰 D죠. 이런 식으로 위아래 유전자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요거 유전자가 한 염색체에서 바뀔 때를 역위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전주화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은 A, B, D는 그대로인데 A까지는 그대로인데 P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P가 있는데 여기에 B, D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결론. 이건 얘와 얘가 자리가 바뀐 겁니다. 즉, 역위는
하나의 염색체에서 위아래가 바뀌었다면은 전주하는 다른 상동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보다 전주가 위험합니다. 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거는 완전히 역할이 다른 거야. 그게 바뀌어버려. 그럼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특히나 4번 전주와 같은 경우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병이 예로 나옵니다. 5번 염색체, 21번 염색체가 바뀌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야 이건. 자, 어쨌든 이건 잘 봐. 핵형 분석으로 확인이 될까 안 될까? 핵형 분석은 모든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를 현미경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잘렸죠? 커졌네? 자, 얘는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바뀔 때 염색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만 바뀌어서 똑같이 보이면 못 찾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염색체 구조 이상 돌연변이도 핵형 분석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요. 얘도 보면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핵형 분석으로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안 보이지만 염색체 구조 이상 돌연변이는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게 끝이야. 자, 이제 이건 문제 같지도 않은 거예요. 거의 안 나오는데 구조 이상 돌연변이랑 수 이상 돌연변이를 같이 섞는 게 최근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개빡셉니다. 내가 볼 때 유전 모든 문제 중에 탑3 안에 들어요. 이거 두 개 합치면. 굉장히 어려워. 쟤 때문에 어려워요. 자, 이거 다 지운다 이제. 1번 합니다. 1번 수 이상 돌연변이. 자, 일단 먼저 개념 먼저 알아야 돼요. 염색체 숫자가 잘못되는 거야. 염색체 숫자가. 그럼 숫자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2n이 46개예요. 근데 요게 한 개가 많거나 적으면 수 이상 돌연변이로 태어납니다. 다시 한 개가 상염색체 쪽에 뭔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 성염색체 쪽에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상염색체 쪽에서는 이렇게 된다. 21번 염색체가 중복이 되면 태어납니다. 21번 염색체가 중복되는 경우를 우린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질환 이름이 있어요. 이 질환에 걸린 사람이 엄청 많아. 엄청 많은 건 아닌데 돌연변이 중에 이런 돌연변이가 많아요. 뭐냐? 이 사람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이 사람을 다운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 걸린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일단 지능지수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학습을 해도 그 이상으로는 못해. 더하기 빼기 정도는 가능해. 다운 증후군 걸린 사람도 더하기 빼기는 해요. 대신에 곱하기를 하나 못하나? 모르겠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당연히 이제 함수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되게 기초적인 연산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뇌 구조가 기형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말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18번 염색체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돌연변이가 태어나요. 얘를 에드워드 증후군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운 증후군보다 에드워드 증후군이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18번 염색체가 중복된 거거든. 뭐가 위험해요? 너네 이해 잘해야 돼. 염색체는 1번부터 상염체가 22번까지잖아. 1번부터 22번까지 어떤 순서로 배열한 거야? 크기 순이야. 즉 1번 쪽은 크기가 크니까 유전자가 개 많습니다. 1번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가. 근데 가면 갈수록 유전자가 적어져. 이러니까 18번이나 21번 정도는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18번보다 21번보다 18번은 좀 커요. 그게 하나 더 많으면 좀 심각해져. 그래서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걸린 사람은 심장에 심각한 기형이 생깁니다. 심장에 기형이 생기니까 당연히 오래 못 살죠.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걸린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약 20세입니다. 청소년기에 거의 대부분 죽어요. 너네 몇 살이야? 이제 좀 있으면 죽는 거야.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요게 상염체 돌연변이 해가지고 이런 돌연변이 나와요. 근데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야 돼. 뭐가 이상해? 얘 말고 없어요. 얘 말고 없어. 즉 상염색체가
없으면 안 태어납니다. 그게 뭐야? 유산이에요. 내가 그때 통합과학 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산이라는 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애가 뭐 떨어진다며, 뭐 이제 높은 데서 막 이렇게 굴면 애 떨어진다며.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애가 왜 떨어져? 그 정도로 떨어지면 이미 다 안 태어나야 돼. 그럼 뭐 산모는 평생 누워 있어야 되냐? 말이 되는 그 가끔 그 드라마가 잘못된 드라마가 많아. 맨날 보면은 드라마를 좀 이제 막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남자는 맨날 뭐 재벌 2세 아들이야, 뭐 재벌 3세야. 근데 여자는 저기 달동네 살고 있어. 근데 이제 여자가 존나 이뻐. 그래서 남자가 막 존나 좋아. 어떻게 하지?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엄마가 너 이 새끼 뭐 얼마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 맨날 그래, 맨날 도망가가지고 이제 애가 이제 임신했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엄마가 이 새끼 이러고 눈에 가시거리지. 근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이제 잘 살아볼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항상 그 애를 며느리를 보고 있어. 보고 있다가 이제 남자가 이제 출근했어. 그러면 여자를 막 갈고. 그때부터 갈구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뭐 그러다가 갑자기 발로 빵 쳐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그래가지고 유산. 다 개수작이야. 그런 거 없어. 다 개수작이야. 좀만 있으면 이제 연기를 해야겠어. 자, 아무튼 아니야. 그냥 유산은 확률상 돌연변이가 다른 데에서 염색체 돌연변이 생기잖아? 그럼 안 태어나요. 자,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태어나면 안 돼. 왜? 인간의 염색체 구성이 아니거든. 그럼 얘는 한 개가 더 많은 겁니다. EN이 47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유전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염색체에 대한 중복이기 때문에 태어는 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유산입니다, 그냥. 자, 근데 성염색체는 그래도 좀 많이 태어나요. 왜? 이게 중요한 거야. 너희 맨날 얘기해. 야,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성염색체죠. 왜? 남성. 테스토스테론. 이러고. 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만 있어도 태어납니다. 자, 요 사람을 우린 뭐라고 하냐? 불완전한 여성.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증후군 이름 외워야 됩니다, 이거. 터너 증후군은 X가 하나만 있는데 태어나는 여성입니다. 불완전한 여성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정상 여자잖아? 한 개가 더 많아 태어나요. 트리플 X야. 트리플 X.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대신 얘가 얘기해 줄게. 이건 맞아. 초여성 증후군이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상엔 거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학교에서 만약에 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한 거야.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니랑 이 밑에 겁니다. X, Y예요. 자, 이거 많이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와. 이 사람을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이게 불러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거야. 남자라고 할래? 여자라고 할래? 새끼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자, 이러면 안 돼. Y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남자입니다. Y 있으면 무조건 남자야. 이제 가계도 조사에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클라인펠터가 태어나면 네모로 표현해야 됩니다. 남자예요. 일단 남자로 표현은 돼. 근데 얘도 불안정한 남자입니다. 어쨌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자가 태어날 수 있는 돌연변이 형태다라고 하고 X 한 개만 있어도 태어나네. XXY도 태어나고 얘도 태어나. Y 한 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유산. 네, 그래서 얘기했지. X 염색체보다 Y 염색체가 훨씬 조그매. 이건 유전자를 거의 안 갖고 있는 아주 불안정한 염색체야. 그래서 이게 없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유산이다. 근데 요렇게 되면 태어는 나죠. 이건 별 중요한 일도 없어. 그냥 뭐 테스토스테론 좀 많이 나온 것 뿐이야. 이제 의미 없는 새끼야 이거. 그래서 X가 중요한 겁니다. X가. 그래서 X를 한 개 이상 소유하면은 다 태어나요. 근데 Y만 갖고 있으면 이건 안 태어납니다. 유산.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우월한 인간입니다. 염색체 구조상. 남자는 불안정한 하등한 생명체야. 하등한 새끼들아. 여자가 훨씬 우월한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진짜 이건 유전적으로 X가 훨씬 우월한 거예요.
자, 일단 요건 머리에 박아야 돼. 요 정도가 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얘네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정상 먼저 할 거야. 자, 감수 분열 과정에서 할 거니까 3칸 쓸 겁니다. 3칸. 예, 쓰는 거 잘 필기해 둬야 된다. 자, 일단 정상 먼저 보면 자, 남자라고 할게. 남자. 정상 남자가 감수 분열 과정을 그릴 거예요. 우리 많이 봤던 요 그림 있죠? 자, 정상 남자다. 그리고 두 번은 우리가 염색체 돌연변이의 가정을 할 건데 일단 정상 먼저 할게. 자, 여기서는 처음 배우면 니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그림 보여준다. 상염색체는 다 정상으로 분리되고 성염색체가 좀 이따가 비분리될 거를 배울 거야. 남자니까 봅시다. X 하나, Y 하나. 자, 일단 X 하나, Y 하나에서 얘는 뭔 뜻이냐? G 원기죠? 얘는 뭐야? G 투기 또는 M 원기라고 한댔지? 그럼 요 중간 어딘가에서 뭐가 끝났다는 거야? 복제 끝난 거죠, 복제. 그러니까 복제 이전이냐, 복제 이후냐? 이 그림을 주는 거야. 복제하니까 염색 분체가 보이죠? 요렇게 보일 겁니다. X, Y가 복제되었다. 근데 요노마가 이제 일로 들어가면은 요노마는 일로 와야죠. 한 개씩 가야 돼.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간이 감수 1분열이거든. 요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염색 분체가 분리돼야 돼. 감수 2분열.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요겁니다. 자, 이러면 상염색체 다 그대로 있는 거야. 상염색체 정상이고 성염색체까지 정상이라면 당연히 얘는 핵상이 N이죠. 그지? 2N에서 N으로 온 거예요. 저 위에서 N으로. 여기 정상이야. 자, 이제 비분리됩니다. 자, 돌연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는 감수, 제, 1분열, 비분리냐, 감수, 제, 2분열, 비분리냐.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비분리라는 거 말 그대로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1분열 할 때는 잘 봐. 뭐가 분리되는 거야? 감수 1분열 할 때 뭐가 분리돼? 상동염색체가 분리돼. X, Y 상동염색체가 분리돼. 2분열 할 때는 뭐가 분리되는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간이 감수제 2분열이에요. 자, 1분열 비분리부터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감수 제 1분열 비분리. 야, 이제 나는 1비라고 쓸 거야. 감수 제 2분열 비분리. 2비라고 쓸 겁니다. 1분열 비분리냐, 2분열 비분리냐. 자, 똑같이 합니다. 이제 X 염색체 하나랑 Y 염색체 하나씩 그려볼게. 맨 처음 거 복제되기 이전 상동 염색체 보이고 염색 분체는 없어요. 복제됐어. 염색 분체가 보여. 자, 중요한 거다. 이게 정상은 하나씩 가야 돼. 근데 여기서 비분리가 됩니다. 말 그대로요. 비분리. 분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얘는 없어요. 다시 얘기해 준다. 상염색체 22개는 다 있어. 정상이야. 성염색체 하나만 분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선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 분리돼야지. 얘는 없어. 자, 이러면 이제 우리 염색체 구성을 어떻게 쓸 거냐면 한 개가 더 많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다시 상염색체 그대로 있는 거야. X나 Y라는 성염색체만 한 게 없어.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문제. 이 새끼랑 이거 정자야. 남자의 생식 세포니까 정상 난자가 수정됐대. 요 새끼랑 정상 난자가. 그럼
이 I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 드디어 터너 증후군이 나옵니다. 얘는 X든 Y든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 근데 정상 정자는 X 한 개 갖고 있죠? 요렇게 되면 터너 증후군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지? 근데 얘랑 정상 정자가 만났대. 정상 난자가. 그러면은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XXY라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요런 과정으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분열 비분리도 한번 해볼게. 그대로 합니다. 복제. 자, 1분열까지는 그대로 와야 돼. 그럼 봐. 여기서 일로 왔고, 일로 왔다 칠게. 당연히 여기서 비분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럼 Y로 쏠려요. 근데 나는 여기라 할게. 여기도 돼.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데 난 여기라 할 거야. 그러면 염색 분체 두 개가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한쪽으로 닿았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얘는 안 와요. 근데 얜 정상이지 뭐. 그러면 염색체의 핵상이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입니다. 얜 근데 정상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니네 문제를 보다가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를 니들이 찾아야 돼. 이게 어려운 거야. 자, 팁을 줄게. 일단 첫 번째 팁. 야, 니네 딱 봐봐. 1분열 비분리와 2분열 비분리의 차이점이 뭐냐? 세 가지 정도 나와요. 세 가지. 니들이 얘기해봐. 생리세포에서 보는 거야. 다른 점이 뭐야? 다른 점. 첫 번째, 1분열 비분리는 다 비정상이에요. 모든 생세포가. 2분열 비분리는 정상이 나와. 그래서 1분열 비분리냐 2분열 비분리냐 찾는 처음 찾을 때는 정상이 나오면 2분열 비분리입니다. 비정상밖에 없으면 1분열 비분리야. 이게 첫 번째 찾는 거야. 두 번째, 뭘로 찾아? 생식세포 또 봐봐. 뭘로 찾을래? 생식세포의 핵상이 두 종류입니다. N-1, N-1 밖에 없어. 얘는 N-1, N, N-1 세 종류야. 그래서 생식세포의 염색체 구성이 두 종류면 1분열 비분리야. 세 종류면 2분열 비분리야. 이거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이걸로 찾는 거야. 이거 제일 중요한 거야. 세 번째가. 다시 한다. 첫 번째. 모두 비정상, 정상 나왔냐? 이걸로 찾아. 두 번째. 염색체가 두 가지냐? 세 가지냐? 이걸로 찾아.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잘 봐라. 얘는 이걸로 합시다. X, Y 구성이었잖아. 잘 봐. 없는 놈은 몰라요. 근데 얘는 X, Y, X, Y죠. 얘는 없어요. 근데 이 새끼는 X, Y 조합이었는데 XX가 됩니다. 그지? 그럼 어떻게 찾는 거냐면 상동염색체가 그대로 내려온 생식세포가 있으면 무조건 1분열 비분리예요. 왜? 1분열 때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안 됐다는 거야, 이건. 근데 2분열 비분리는 얘 또는 얘 둘 중에 하나가 증폭됩니다. 그래서 XX 구성을 갖던가 YY 구성을 가지면 이게 2분열 비분리예요. 이걸로 찾아야 돼. 모든 문제는 다 이걸로 찾는다. 이게 이제 생명과 연계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 자, 한번 해볼게 한번. 너네 생명이 어떤 염색체에 어떻게 유전되는지는 알지? 생명이 어떤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냐? X야. 그리고 생명은 정상이 우성이야, 생명이 우성이야? 이씨. 정상이 우성이야. 자, 니들 봐. 아빠, 엄마, 아들내미가 나왔대. 이런데 엄마 생명이야. 이 가계도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자, 다시 한다. 생명은
아빠는 정상. 엄마는 생명이려면 X 프라임, X 프라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들내미가 이게 나올 수가 없지. 엄마가 X 한 개 주고 아빠가 Y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태어났대. 그리고 이 사람은 2n 플러스 1이었대. 그럼 뭐야? 이 사람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럼 클라인펠터니까 이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거야. 아빠 쪽과 엄마 쪽에서 각각 감수 분열 중 비분리가 한 번씩 됐대. 아빠 쪽과 엄마 쪽에 각각 비분리가 한 번씩이야. 그리고 이게 태어나려면 가능성을 찾아야 됩니다. 잘 봐라. 아빠 쪽에서 감수 1분열 비분리와 엄마 쪽에서 감수 1분열 비분리, 아빠 쪽에서 1분열 비분리, 엄마 쪽에서 2분열 비분리, 아빠 쪽에서 2분열 비분리, 엄마 쪽에서 1분열 비분리, 엄마, 아빠 다 2분열 비분리. 요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 조합만 생각하면 돼요. 조합. 잘 봐. X에다가 XY 조합 가능하죠? 아빠가 주고 엄마가 주고. 아니면 엄마가 주고 아빠가 주고. 말고 없어요. 말고 없어. 쌤, 아빠가 Y 주고요. 엄마가 XX 줄 수도 있죠. 그래, 요 조합, 요 조합, 요 조합, 요 조합인데? 자, 결국 이거에서 끝나는 거야. 자, 먼저 엄마 쪽에서 X 프라임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 쪽에서 준 유전자가 이건 이거밖에 안 돼요. 엄마는 무조건 X 프라임밖에 못 줘. 그럼 이 조합이었다면은 아들은 생명이죠. 이 조합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 아빠가 X, Y를 뭉태기로 다 줘야 됩니다. 엄마는 둘 중에 한 개 그냥 준 거야. 문제! 아빠 쪽에서 정자 형성 과정 중에 몇 분열 비분리가 됐다는 걸 준 거야. 1분열 비분리. 되겠지. 이게 뭉태기로 다 오면 1분열 비분리예요. 2분열 비분리는 둘 중에 하나가 증복돼야 돼. 이러니까 X, Y 조합으로 비분리가 됐으면 아빠 쪽에서 1분열 비분리입니다. 선생님, 근데 엄마도 비분리 됐다며? 엄마도 비분리 됐어. 2분열 비분리 된 거고요. 2분열 비분리 된 거 말고 난자를 받은 겁니다. 엄마한테. 정상 난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분열 비분리가 되면은 정상도 나오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자, 두 번째, 니들이 찾아봐, 이번에. 요 가계도래. 요 가계도야. 됐잖아. 근데 얘는 클라인펠터예요. 찾아. 몇 분열 비분리, 몇 분열 비분리. 정자, 난자 형성 과정 중 한 번씩 비분리 됐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해야지만 저 사람이 태어날까? 자, 그대로 똑같이 해볼게. 아빠가 X, Y인데 아빠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었으면 아빠가 이미 생명이에요. 엄마가 생명 유전자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들한테 생명 유전자 줄 수는 있지. 자, 이런 사람을 생명 유전자는 갖고 있지만 생명으로 표현이 안 되죠. 왜? 정상이 우성이니까. 이런 사람을 내가 무슨 사람이라 했냐? 보인자라고 합니다. 보인자. 보인자의 뜻은 정상으로 표현되지만 유전병 유전자를 한 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발현된 거지. 자, 근데 이 사람은 클라인펠터 증후이라 했어요. 결론, 아까 한 것처럼 아빠한테 Y 받고 엄마한테 XX 받을 수도 있고요. 아빠한테 XY 받고 엄마한테 X 받을 수도 있어요. 답은 뭐다?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밖에 안 됩니다. 아들내미가 클라인펠터면서 생명이 나오려면은 X 프라임, X 프라임, Y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걸 둘 다 받아야 돼, 엄마한테. 그럼 엄마한테는 요렇게 받아야 되니까
감수 1분열 비분리다, 2분열 비분리다? 2분열 비분리라고. 요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분열 비분리는 요거 하나가 중복되기 때문에 엄마가 x 프라임 x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복되면은 x 프라임 x 프라임이 가능한 겁니다. 2분열 비분리는 가능해요. 그럼 아빠 쪽에서 뭐 된 거야? 아빠 쪽도 2분열 비분리입니다. 2분열 비분리인데 정상을 받은 거니까. 됐어. 자, 라스트 이거 말고 이제 요게 나오면은 짜증납니다. 뭐가 짜증나냐면 이건 냅둘까? 됐어. 연속 비분리예요. 연속 비분리. 1분열 비분리 한번 되고 2분열 또 비분리 되는 거야. 연속 비분리. 자, 얘도 해볼게 한번. 연속 비분리 두 가지 경우의 수만 있으면 돼요. 하나, 둘, 넷. 얘도 똑같이 하나, 둘, 넷. 자, 우리 x, y 조합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x, y 조합을 해볼게. 자, 일단 남자가 x 하나, y 하나. 복제 됐어. x 하나, y 하나. 자, 여기서부터다 1분열 비분리가 됐습니다. 1분열 비분리가 돼버리면 당연히 이쪽으로 다 쏠려 버립니다. 그럼 얘랑 얘 다 와요. 얘는 없어.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기서 비분리가 또 됐어. 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염색 분체가 하나가 쏠려 버려요. 한쪽으로. 그러면 요걸 가져요. X가 쏠렸다고 한 거야, 나는. 그러면 요건 있지. 얘는 없어요, 아예. 자, 이제 핵상 씁니다. 핵상. 예, 몇 n 플러스 몇이야? n 플러스 2입니다, 이 새끼는. 뿔 2야. 얘는 뭐야? n이에요. 얘는 뭐야? n-1? n-1이죠. 한 게 없으니까. 요게 첫 번째입니다. 비분리가 일어난 쪽에서 또 비분리 되는 거야. 자, 얘는 그럼 반대쪽에서 비분리 시키면 되겠네. 여기까진 똑같고 여기도 요렇게 쏠렸다. 얘는 없다. 근데 여기서 비분리 됐어. 아니 선생님, 비분리 될 게 없는데요? 아니지. 난 지금 한 번도 안 그렸지만 상념 색채는 여태까지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념 색채는 그대로 여기까지 갔고 상념 색채가 비분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얘는 정상으로 옵니다. 이분리는 여기, 이분열은 그대로 오니까. 문제가 있어. 자, 분명히 내가 이거 요렇게 라인 설정하면 얘까지 2n이었고 얘까지 n이었죠. 그지? 얘 위로 2n이야. 얘 밑으로 n이야. 자, 그런데 그럼 얘가 한쪽을 쏠렸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됩니다. 얘는 n 마이너스 1이 돼요. 없으니까. 여기서 비분리 또 된 거야. 자, 일단 얘 핵상은 어떻게 되냐? n 뿔 1이죠? n 뿔 1이지? 여기서 한쪽으로 쏠려. 그러면 한 놈은 n 요게 되고 한 놈은 여기서 뿔 1 되냐 마 1 되냐 이거야. n 마 1에서 n 뿔 1 되면 여긴 n이죠 그냥. n 마 1에서 마 1이 또 되는 거야 이렇게. n 마 2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일단 두 가지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공통점이 뭐야? 뭐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정상 나온다. 됐어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야. 공통점은 첫 번째로 핵상을 다 더하면 4n입니다. 야, 돌연변이가 되던가 말던가 다 4n이에요. 다 더하면. 왜? 하나가 일로 더 갔냐 덜 왔냐 이거 구하는 거니까 다 더하면 4n이야. 제일 중요한 거 연속 비분리에선 요걸 봅니다. 이 새끼 나오냐 이 새끼 나오냐를 봐야 돼요. 항상 얘를 봅니다. 왜? 제가 나왔다는 거는 뿔 1 된 쪽에서 또 비분리 된 거예요. 얘가 나왔다는 건 마 1 된 데에서 또 비분리 된 거야. 요런 식으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플러스 2든 플러스 1이든 아니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둘 다 옆에 새끼가 정상입니다. 옆에 새끼가 정상이야. 꼭 기억해야 돼. 옆에 새끼가 정상이야. 마이너스 2가 나오면은 이제 양쪽으로 플러스 1이 나옵니다. 플러스 2가 나오면 양쪽으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요렇게 되는 게 연속 비분리입니다. 요거까지만 알면은 이제 기본 문제는 다 풀어요. 물론 심화 문제 풀려면 실력이 좀 더 쌓여야 돼. 자, 완자 문제 몇 개만 보고 끝냅시다. 자, 완자 본다, 완자. 완자에서 내가 하고 싶은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자, 일단 아까 얘기한 거랑 거의 흡사한 문제가 239쪽에 자료 2번입니다. 239쪽에 자료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설마 또 책이 없는 인간 있나? 책 없는 인간 손들어. 어우, 나 진짜 세 마리. 2, 3, 9. 자료 2번 풀어. 또 누구야? 여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염색채. 여기는 성염색채는 없어 아예. 그래서 여기서 상염색채는 나머지 22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비분리가 한 번 더 됐다고. 자, 이제 오늘 배운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 유전 파트 1회독 다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정리하고 테스트 한번 보고 우리가 한 주 쉰 다음에 개강하면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유전 2바퀴 돌려야 돼.
그다음 니네는 뭐 주간지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주간지 문제 수준보다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몇 개 있어요. 그것까지 맞춰내려면 이제 주간지 정도는 풀어야 된다. 자, 빨리빨리 합시다. 시간 조금 더 줄 테니까 얼른 해봐. 자, 해봅시다 한번. 지금 일단 이 문제는 비블리가 한 번 됐대요. 한 번. 다음에 다른 도련변이 안 됐대요. 근데 내가 딱 보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요 사람은 터너 증후군입니다. 자, 터너 증후군은 남자로 표현되겠냐 여자로 표현되겠냐? 야, 남자면 무조건 Y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자.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4명 중에. 자, 생맹이네, 생맹. 자, 생맹은 무조건 X 염색체 열성 유전됩니다. 자, 그럼 남자는 확실하게 X 프라임 Y. 정상이네. 정상이 분홍색이니까 XY. 얘도 X 프라임 Y. 생맹이니까. 얘도 X 프라임 Y. 남자는 어차피 상관없어요. 왜? 이거 여자라고 했잖아, 이거 터너 증후군. 남자는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생맹 여자를 찾아야 돼, 먼저. 왜냐면 생맹 여자는 무조건 X 프라임, X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됩니다. 얘도 요렇게. 이러면은 얘 봐봐. 물론 얘도 한 개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요렇게 오면 X 프라임을 무조건 받아야 돼. 엄마한테. 아빠한테 X 받아버리잖아? 정상입니다. 얘가 안 받은 거예요. 아빠한테 X를 받으면 아빠 X는 정상이야. 그럼 무조건 이 딸내미는 생명이 안 나와야 돼요. 정상이 나와야 된다고. 아빠한테 X 받으면. 근데 얘는 생명 여자가 나왔잖아? 그럼 아빠한테 X를 얘가 안 받은 거지. G가 이 유전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자, 밑에 거는 나머지 풀어보시고 내가 이제 풀고 싶은 문제 요 유형을 한번 보여줄게. 자, 그 다음 페이지 8번 문제 같은 거야. 내가 아까 얘기한 거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첫 번째 8번을 지금 잘 보시면 뭐라고 문제에서 줬냐면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각각 1회야. 자, 이게 연속 비분리입니다. 1분열 때 비분리가 한 번 되고 2분열 때 비분리가 돼. 자, 뭐 먼저 찾아야 돼? 딴 거 보지 마. 빨리 찾아. N뿔 2죠. N뿔 2가 나온다는 뜻은 뭐냐? 나머지는 N-1입니다. 이 22개요. 됐지? 두 번째, N뿔 2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분리가 1분열 쪽에서 된 쪽에서 비분리가 또 돼야 됩니다. 근데 이미 XY가 써 있네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 비분리가 돼서 x, y가 일로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비분리가 된 거지. 근데 상염색체가 비분리된 거죠. 이분열 때는. 왜 x, y는 그대로 있네. 염색 분체가. x, y가 아마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요거. 얘가 복제됐으니까 요렇게 됐을 건데 이게 일로 다 쏠린 겁니다. 요게 정상으로 분리가 됐다는 그림이에요. 즉 감수 이분열 땐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상염색체에 비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요 지금. 그럼 선생님 이게 N뿔2예요? 이게 N뿔이에요? 그건 모르지. 대신 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얘가 1번과 2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 얘기했다. N 플러스 2든 N 마이너스 2든 그 옆에 새끼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얘 또는 얘가 N뿔 2 아니면 N이야. 그럼 얘네들이 얘입니다. 오케이? 요 정도까지를 빨리 해석하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기억보기 감수 2분열에서 성염색체가 아니라고요. 1분열 때가 성염색체 비분리됐고 2분열 때는 상염색체 비분리야. 2분열, 아니 니은 보기. 기억의 염색체 22개래. 기억 22개 맞다니까. 둘 다 N-1이기 때문에요. 디귿 보기. 4번과 정상 난자가 수정돼서 태어난 아이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45개래. 야, 4번이 몇 N이야? 4번은 N-1이에요. 즉 4번은 N-1인데 정상 난자와 수정됐대. 그럼 얘는 2N-1이죠? 사람의 염색체는 2N이 46개야. 한 개 적어. 몇 개야? 그래서 디귿 보기 틀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놈일까? 돌연변이 중에 어떤 증후군? 터너죠. X가 1로 다 쏠려버렸단 말이야. 얘는 X가 없어요. 즉 성염색체가 아예 없는 새끼야. X가 아니고 성염체가 없는 애. 이러니까 성염체가 없고 성염체는 X 하나밖에 없으면 이 사람은 터너 증후군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좀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총정리하고 시험 봅니다.